며칠 전에 법부님 우리 대화할 때 마지막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고요. 또 앙구타라 니까야가 앞으로 꽤 많은 시간 몇 년 좀 걸리겠죠. 이러할 때 법부님이 앙구타라 니까야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참 좋지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굉장히 신선하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참 앞으로 계속 늙어가야 하는 이러한 시점을 우리 오늘 아침 상류타니까야에서도 그냥 먹고 눕기만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앙구타라 니까야를 관통해가는 이 공부 과정으로 나이 들어간다, 그렇게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멋있는 일인가, 이런 삶인가 라는 부분, 법부님이 그 표현을 해주는데 내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는 우리 연재 방송국 개국관계로 공부를 하러 오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앙구타라 니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시간인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서울에 좀 다녀왔죠. 그 서울에서 제83차 포교 종책 연찬회라고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개최한 행사죠. 명상상담의 현황과 과제, 요런 그 발표 자리에 다녀왔어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은 이제 발표자 한 분이 지지난주 우리 서울 모임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이런 공부 자리가 있는데 스님도 오셔서 좀 보시고, 스님이 이래 다녀가면 늘 그 자리에 대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니, 이 명상상담과 관련한 우리 세 사람의 발표에 대해서도 스님이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리합시다 이래 했거든요. 비공식적이지만 약속을 해서 오늘은 우리가 앙구타라 니까야 공부를 한 주 좀 미루고 바로 이 책입니다. 명상상담의 현황과 과제. 세 사람이 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명상상담 이런 주제를 말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 세 분의 그 발제 가운데에서 내가 좀 눈에 띄는 부분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좀 짚어보는 그런 정도로 다녀온 소회를 오늘 말하는 시간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그 대략적으로 참석 후기해서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요. 좀 보아 가면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발제가 그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발제문 1번을 발표하신 분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윤희조 교수님, 명상상담의 국내외 현황 고찰, 그리고 발제문 2번이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 스님이 명상상담의 4단계 모델, 그리고 발제문 3번이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 원장 서광 스님이 명상상담에 대한 이해 전망 과제 RHS 명상상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발제문 1, 2, 3 있는데, 현장에서는 발제문 1번 윤희조 교수님이 마지막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경 스님의 명상상담의 4단계 모델이 처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서광 스님,
RHS 명상 상담 중심으로 발표하셨고 마지막 윤희조 교수님 발표하셨거든요. 일단 저는 그 직접 발표하신 순서대로 그 뭐 발표하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이렇게 좀 요런 부분 내가 어떤 생각이 조금씩 미친 그런 이야기를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에 한 권뿐이라 법부님 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냥 들어 하겠습니다. 자, 명상 상담의 4단계 모델에 대해서 1시간 발제를 하셨어요. 명상 상담이란 게 무엇냐? 명상에 기반한 상담을 말한다 라고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명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기본적으로 명상이란 말은 명상이란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게 영어로 메디테이션을 번역한 말이라 메디테이션 요 말을 이제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제 요것도 유사한 단어가 유사하다? 이건 뭐 함께 쓰이는 게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마음을 충만하는 이런 요 마인드풀니스는 무엇일까요? 요게 사띠의 번역이야. 그러니까 마인드풀니스가 빨리 원어 사띠를 번역한 거고,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자, 사띠.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하죠?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래. 마음 챙김이고, 알아차림이고, 또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새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경북대 임스택 교수님 같으면 마음지킴 이렇게 번역을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발제자는 요 사띠와 관련해서 아주 강한 입장을 하나 말씀을 하셔요. 말하자면 사띠라는 말에 마음이라는 말이 없잖아. 사띠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거 뭔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챙기자 어찌하자라는 건데 사띠에 마음이란 말도 없는데 이거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 아니다. 그래서 사띠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뒤에 두 분의 발제자들도 당신들의 발제문에서는 마음챙김이라고 사띠를 번역해 놓고도 이제는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되죠. 이러면서 서로들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어부님 생각은 어때요? 알아차림, 마음챙김 무슨 뜻일까? 마음챙김이란 말은 사띠의 번역으로 전혀 안 맞는 걸까?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봤죠. 우리도 사실은 사띠를 그냥 사띠라고 보통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 하면 우리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챙김이란 말은 전혀 곤란한가? 그분 말씀대로 사띠라는 말에 마음이란 말이 없잖아. 근데 요거는 좀 곤란하지. 마음이라는 말을 꼭 담고 있어야 마음에 대한 일을 하는 건 아니야. 마음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기에는 마음이란 말
안 들어가고도 역할자를 지시하는 언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념처가 뭐야? 비쿠 까예 까양의 파세 위아라띠.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위네이아 로케 아비자도 마나사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이게 각각이 어떤 의미죠? 아따피라는 말은 노력하는 자야, 이게 원래. B에게 E로 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고 그 주격으로 쓰인 거예요. 삼바자노, 요건 뭐죠? 사실은 삼바자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염정지 이렇게 말하는 정지, 바른 알미라는 게 있죠. 그 바른 알미 삼바잔냐란 말이야. 삼바잔냐 정지, 바른 알미인데 요것을 가진 자, 삼바잔냐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로 삼바자나라는 단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삼바잔냐를 가진 자야. 그 주격으로 삼바자너 이래 됐죠. 그리고 사띠마는 뭐죠? 사띠마 하니까 요게 사띠를, 그러니까 사띠만트, 사띠를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사람이 주격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정지, 바른 알을 가진 자. 이때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 누가 주죠? 부처님. 그죠? 부처님이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다 라는 판단 기준을 주죠.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신 분, 그 위에서 분별해서 말하는 분별술장. 뭐 이런 경은 뭐 우리 자량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경들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이 주어지잖아.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제시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게 삼바잔냐, 바른 알미라고. 그럴 때 삼바자노라고 하면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주신 대로. 자, 이랬을 때, 자, 사띠를 가진 자 했는데, 여기서 그럼 사띠가 뭐예요? 이 사띠. 여기서 그냥 알아차림, 이렇게 말할까? 알아차림을 가진 자, 사띠마. 알아차림. 좋아. 그럼 그 알아차림이란 뭐지? 마음의 문제를 알아서. 그치? 사실은, 요 알아차림이란 말에 대해서, 뭐, 이건 이제 이분도 강조를 했고, 다들 알아차림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 근데 정작 알아차림이 무엇입니까? 알아차림이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잖아? 사전을 찾아보지 뭐. 이럴 때 쓰라고 사전이 있지. 사전에서는 알아차림이라는 명사형으로 안 나와요. 그냥 알아차리다. 동사로 나오는데,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 낌새를 미리 알다. 그래서 깨닫다, 알다, 알아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리다라는 말이 있거든. 사띠가 이렇게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 임세를 미리 알다. 뭐, 요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나?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보지 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무엇을 아는 거야? 내 앞에, 아소카 거부님이 있다? 요렇게 아는 것도 아는 거잖아. 그거 알아차림인가? 아니야. 그것도 알아차림이기는 하죠. 그래. 그것도 일단 그 단어가 말하는 네.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의 대상이 뭐냐? 라고 할 때 이거는 사띠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안이비설신의에 아니 하는 거요. 그죠? 아니 하는 것도 사전적 정의로는 알아차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안이비설신의에 안 내입처가 아는 거가 아니고 사띠라는 거. 사띠라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아는 거예요. 이런 관점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뭐가 나와? 1번 상류답 80번 빠쪼 따스땅 빛경에서 무엇이 세상에서 눈뜸이고 무엇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사띠로서 눈뜨고 지혜로서 빛을 비춘다. 사띠로서 바깥 경계라고 하는 거는 내입처가 안 내입처가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을 만나는 주체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 눈 뜨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눈을 뜨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의 현재가 어떠한 상황인지, 마음이 몸들이고 무엇 하고 있는지, 요런 시각을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돌려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 하는지 발견하는 요렇게 안으로 알아채는 일을 사실은 사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가장 타당한 번역이지만 그냥 알아차림 이래 가지고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지혜가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춰주는 이와 함께 그 사실의 범위에 지혜가 사실을 비추고 거기서 나 자신에 대해서 눈뜨는 마음에 대해서 눈뜨는 요걸로 사띠가 정의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아차림 좋아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우리 번역을 하자고요. 그럴 때 그런 눈뜸의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사띠를 가진 자, 이건 무슨 얘기야? 바로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래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알아차리는. 요게 사띠죠. 사띠를 가진 자. 그래서 말하자면 내 마음에 대해 눈 떴다, 발견했다. 발견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제 삼파장하라는 건 뭔가요? 옳고 그름의 판단인데 무엇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요거죠. 바로 여기서 발견한 것, 사띠가 발견한 요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기준은 분명히 부처님이 주신 기준이야. 말하자면 호흡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은 온전하게 호흡에 가 있어야 되죠. 발견해서 보니까 마음이 호흡에 가 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딴 데 가 있다 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요렇게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요게 삼파자나죠. 그래서 사띠에 의해서 마음의 현재가 발견되고 보니까 그 발견된 상태가 그르다거나 옳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노력이라는 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발견해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노력. 요게 아따삐의 1번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의 과정에서 내 마음의 현재를 알아차려 보니까 호흡을 잘 붙잡고 있다. 요거는 잘하고 있다, 옳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념처 수행에서 제시되는 뭐 불교 수행, 어떤 수행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기법이 바로 아따피 삼빠자너 사띠마. 번역하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죠. 사띠마 1번, 삼빠자노 2번, 아따피 3번. 그래서 사띠를 가졌다라는 말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했다. 그래서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 판단된 상태를 놓고 그르다고 판단이 되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한다. 옳다고 판단되면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한다. 요게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사념처의 구체적 기법이라고. 불교 수행 모두가 이 기법에 어긋날 수 없죠. 자, 그럼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게 세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졌지만 이 세 단어로 구성된 기법의 출발이 뭐야? 사띠야, 그죠? 이건 빨리적인 어떤 문법에 의해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지만 출발이 사띠마라고. 그러면 사띠를 가진 자가 어떻게 이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잘 판단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향상하느냐.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사띠가 하는 일이요. 사띠가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중에 요만큼은 사띠를 가진 자의 범주고 요만큼은 판단의 범주고 요만큼은 노력의 범주야.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이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자체가 그게 그냥 사띠의 역할이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하자는 거죠? 예, 마음이라는 거. 내 마음을 발견해가지고 결국은 옳음으로 돌아가서 옳음을 유지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거야. 요런 내 마음에 대해서 요런 노력을 하자라는 것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말이겠어? 지금 사정근. 그런 말 말고 요런 표현 어때? 마음을 챙긴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을 챙긴다. 마음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마음을 챙겨. 그거 챙기는 거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자라고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알아차림보다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재에서도 발제문들이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럴 때에 우리도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마음 챙김이라는 이 번역이 전혀 잘못된 번역일까?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띠라는 것이 사띠라는 기능 하나로서 딱 말을 할 때 알아차림,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이래 말하면 되죠. 마음에 대해서 눈 뜨는 것 이래 하면 되지만 이런 발견한다, 눈 뜬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혼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세 단어로 된 세트로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마음을 발견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는 마음 챙김이 있어. 마음 챙김이란 말은 나름대로 사띠와 관련한 타당한 번역어라고 말을 해도 돼. 물론 이제 이걸 구분해서 말하자면 사띠 자체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자. 그리고 이 사띠를 힘있게 하는 기법, 사념처라는 기법의 중심에 있는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사념처 수행의 중심이 되는 이 기법은 이게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해도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자체를 마음 챙김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그래서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사띠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러면 알아차림이 그래도 그중 적절한 번역어인 것 같습니다. 라고 선택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음챙김이라는 이 번역을 굳이 틀렸다. 그냥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띠 안에 마음이라는 말이 없는데 무슨 마음 챙김이요? 이런 접근은 조금 우리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사띠라는 것은 그대로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마음을 챙기는, 더 마음을 오름으로 향상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란 말이 정확한 번역이다 라고 우리도 선택을 하지만 마음챙김이라는 번역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틀렸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요 생각이에요. 법부님 어때요? 네, 지금 이미 기존의 번역이 그 사띠마를 마음챙김이라 하고 산빠자노를 알아차림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마음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여기를 이제 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바른 삶을 가지고 마음 챙기는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초훈련에서 번역이 그거 봐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 없나? 그러면 마침하니까야 1권의 10번 경도 네. 1권 1권의 10번도 대념 적용이잖아. 그죠? D가니까야 22번도 대념처지만 네. 대념 적용이지만 네. 그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띠 자체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니까 요 자리가 마음을 챙기는 이렇게 이제 번역은 되어 있겠지. 여기서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요 사띠말을 마음 챙기면서 마음 챙기는 자. 머문다는 이제 앞에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아르티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이제 그 문장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그래도 이제 일단은 지금 법우님은 그 초훈련에서 사띠마 하는 요 자리를 마음 챙기면서, 그러니까 마음 챙김으로 사띠를 번역했다.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고, 나는 사띠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하는 가운데 알아차림의 의미가 이거고, 네. 그래서 요 세 단어가 함께 나타나는 표현을 마음 챙김이라고 해도 되지 않느냐? 네네네.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 번역상에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이 번역을 할 때 요거는 사띠 자체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해요. 뭐 그래서 그 동의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 쓰는 건데, 그래도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굳이 그 마음 챙김이란 마음 챙김이란 번역에 대해서 좀 과하게 그 거부하는, 뭐 그렇게 번역하는 분은 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번역한다 정도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처음에 그 발표하시는 가운데에서 저는 사띠라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한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서 이제 그 부분 먼저 소개를 했고요. 어쨌든 이러면 명상상담이라는 이 학문, 이 분야 자체가 사띠로부터 출발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2번 명상상담의 주요 개념이라고 나타나요. 자, 여기서는 사실 나는 좀 상당히 어려움을 좀 보았어요. 이제
그 뭐 화면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참나, 몸, 마음, 사회. 요렇게 말하자면 우리 사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사실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는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해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하는데, 나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말하자면 사회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래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나라는 표현은 없으니까 빼면 발제자는 이 명상상담을 기본적으로 사는 이야기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는 이야기에서 마음이 본성이 있다 라고 해서 참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하는 이 사회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중심엔 참나가 있고, 그 참나 밖에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회가 있고, 아무래도 이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겠죠. 뭐가 좀 하나 보여요? 일단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 있지 않나? 우리는 일단 참나를 참나 없고, 그래.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몸이 오히려 사회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네. 이게 보이죠? 네. 조금은 좀 불편한 마음도 들었어. 이제 스님, 그 발제자가 상당 시간을 들여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이 남방불교, 초기불교, 에서 이렇게 무아를 말하고, 번뇌가 부서지면 깨달은 아라한을 말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건 그냥 번뇌가 부서지는 그만큼이야. 말하자면 번뇌가 부서진 이후에 어떠함, 이런 부분은 초기불교가 접근하지 못한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초기불교에서는 참나라는 개념이 없다, 참나가 없다, 근데 참나가 있다 하면서 심지어는 그 대중들 앞에서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얘기를 몇 번을 했어.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손 들어! 해서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손을 들었지. 그래! 당신들이 대승불자예요. 굉장히 강하게 붉은 옷 입고 살아가는 테라와다 비구들이 미치지 못하는, 다행히 내가 그 전체 자리 중에 제일 오른쪽 끝에 요래고 앉아 있었어. 잘 눈에 안 띄었어. 눈에 잘 안 띄어서 다행인 것 같아. 근데 하여간 우리가 사실 그분도 계속 그 말씀을 하셨지만, 당장 이제 나도 그렇지, 이런 경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이래 하다 보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주장들, 어떤 이론들이 제시되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르죠. 그럼 꼭 엄밀하게 말을 하시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이런 이야기
마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관점에서 법에 대한 토론, 밀어라 이런 법에 대한 토론을 할 때는 옳고 그름, 지웠네? 산 빠졌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죠. 그러나 그렇게 공부의 관점에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면서 접근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부님 우리가 회색 승복을 입은 대승 스님들하고 만날 때 뭐 쓸데없이 어떤 거부적인 이런 거 없잖아요. 공부의 관점에서 공부는 명확히 다 기준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래 말하자면 그 부처님과 좀 아니지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렇잖아. 부처님이 삼법인 이래가지고 재범무아를 말하는데 어느 자리에 아트만을 씌운다, 아가 있어 라고 주장하면 그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관점에서 대화하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서로 미워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가까이 지내는 거하고는 서로 다른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함께 불교라는 이름의 종교 안에 있는 한 서로의 관계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러한데 이제 이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걸로 바로 이 참나를 말하면서,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발제자가 물으니까 손들을 많이 들었지. 다수결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래, 맞아.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다 손을 들었지. 나는 빼고. 그러니까 그래, 당신들이 대승불자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신들이 대승불자요 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면 초기 불교는 대승불교랑 다른 거야.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승불교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요, 이런 얘기가 되나? 내가 그 부분을 상당히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고, 나는 한쪽 끝에 열애고 앉아가지고 얌전히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 그럼 하겠어요. 그분의 발표 자리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물론 이거는 불교 교리를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명상상담이라는 상담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치료 기법을 설명하는 자리니까 물론 이제 접근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명상상담에 대한 주요 개념을 말할 때 1번 해가지고 마음의 본성 참나, 요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막 이제 힘주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참나가 있고 몸으로 마음으로 사회로 이렇게 접근되어가는, 확장되어가는, 관계를 맺어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참나에 대해서 이 참나라는 것이 불성이다, 진하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이다, 깨달음을 위한 성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참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좀 특별함을 하나 내가 본 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잖아. 눈이 있어서 보잖아. 그런데 눈이 보면서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자기 자신을 못 봐. 그지? 이렇게 보는 자인 눈이 자기는 못 보는데, 그렇다면 이 눈이 보는 것, 그러면 이 눈에는 본다라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일을 하는 거니까 본다는 성품이 있다, 이게 말이 타당해? 근데 그 눈이 본다는 성품을 가질 때 바로 그
본다는 성품, 그것이 참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다면 본다라는 성품으로의 참나가, 왜냐면 이제 그분은 그게 참나라고 했으니까, 그 참나가 보는 자로서의 눈의 뒤에서 작용하는 보는 자인가? 요런 개념. 여기 이제 항상 그거잖아? 우리가 상락아의 전도된 상심 견해에 의하면 안이비설신으로 보는 자 뒤에서 이면에서 관찰하는 그 자가 있잖아.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나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심 견해로의 삶에서는 단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형성된 것으로의 보는 자가 보는 거요.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는 분은 삶의 질적 요소로 참여하는 욕탐, 이런 측면이지, 그게 안이비설신이라는 인식 주관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보는 자,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눈에는 본다라는 성품이 있다라는 그분의 그 참나에 대한 설명, 이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렇다면 본다라는 성품으로의 참나가 눈의 뒤에서 작용하는 보는 자인가? 라는 질문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부처님의 설명은 처음부터 처에 대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아, 처까지 접근을 했어 부부님이. 그러면 여기서 그분은 본다라는 성품 자체를 참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게 참나가 아니고 처와 관련한 거라면 이런 보는 성품, 어쨌든 보는 성질이 있으니까 보겠지 뭐. 네. 그건 뭐야? 시계 하는 거죠. 처의 구성하고 있는 한 파트. 네. 오케이. 나는 그거를 이렇게 적어봤어. 부처님의 설명으로는 이것이 안근, 그러니까 처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근이라고 하는 거, 지금 부모님은 아니라고 대답을 한 거지? 식이라고 대답을 했나? 방금 대답할 때. 그러니까 일단 인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 근이 가져온 거를, 네. 근이 받아들인 걸 인식하는 자는 식이기 네. 때문에 가져와야 인식하기 네. 때문에 합해서 처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럴 때에 이제 여기서는 이런 그 부처님이 설명하는 식과 근이 함께한 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못한 거잖아. 네. 그러고 눈이라는 게 있어서 바깥을 보는데 그 눈이 본다라는 성품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는 네. 사실은 식 이전에 근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이제 나는 일단 본 거야. 물론 이거는 법부님 말씀처럼 함께한 처, 그러니까 식이고 해서 처 이렇게 봐도 돼. 근데 일단은 이제 요 이제 다른 내용들까지를 보면 근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부처님의 설명으로는 본다라는 성품을 가지는 건 뭐냐 하면 안근이야. 이 보는 성품을 가지는 안근이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을 빛을 매개로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식이 근이 받아들인 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처의 역할을 하잖아. 네. 그지? 요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분의 발표에서 나는 사실 우리가 그간 뭐 잘 설명하지 않던 내용을 이제 하나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이비설신의 이러면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뭐 아뜨마니 뭐 어쩌고 하는 뭐 왔다 가고 뭐 이래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무엇냐라고 하니 바로
식과 근이 함께해서 처가 된다라고 할 때 식은 하여간 근이 가져온 거를 분별해 아는 이건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근에 대해서는 그냥 근이라고 나오지 근이 정의되진 않잖아. 그죠? 왜 식이라고 하느냐?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다. 위자나티. 이게 나오는데 근에 대해서는 그걸 왜 안근이라고 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경에서 직접 설명하지 않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보면 아니 눈에는 보는 성품이 있으니까 보지 라고 말하는 그거가 보는 성품이라는 게 눈의 성품으로의 참나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바로 그래 딱 그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안근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가 보는 일을 하는 그 성품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성품에 의해서 보이는 것 색들의 영역에서 대상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식에 전달해서 식이 분별할 때 처가 포괄되는 거잖아. 요런 측면으로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일을 하는 그 역할자 그거를 성품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말하자면 부처님은 그런 보는 성품을 가진 것을 안근, 듣는 성품을 가진 것을 이근,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근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이제 이분은 그렇게 보는 성품 자체가 참나요? 라고 참나라는 개념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런 참나라는 개념이 서면 참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이래가지고 그래 법원님 말씀처럼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말이라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런 진리, 삶에 대한 사실이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경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경은 분명히 참나라는 개념은 거짓이다, 전도된 관점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지. 그걸 여기다 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발제자는 그렇게 본다라는 성품으로의 참나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나는 불교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해서 불교로는 마음, 몸, 사회 같은 맥락을 이렇게 이제 순서를 잡아줘야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삶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에는 어디에도 그 이전에 자리하는 참나는 없다. 그리고 참나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이 되는 무아다. 여기에서 제법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늘 말을 해도 그러나 어쨌든 그 이면에는 참나가 있어 라고 그걸 주장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초기 불교는 접근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대로 보면 부처님이 접근을 못했다. 네. 그럼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참나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한 깨달음이니까 네. 말하자면 더 우월한 거죠. 말하자면 부처님은 정등각이 아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디비로바가와랑 삼마삼부터 이래가지고 오직 부처님이 정등각이다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이 불교 신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떡하라고? 부처님은 정등각이 아니면서 정등각이라고 자기를 거짓으로 소개했다. 곤란하잖아. 대승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쨌든 초기에서는 그것조차 그래? 접근을 못한 거니까 참나에 접근을 못한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부분 네. 참나를 토대에 놓고 출발해야만 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뭐 해피 스님 보고 소회를 좀 말해보라 라고 할 때 난들 왜 뭐 다른 분의 발표에 대해서 불편한 말을 하고 싶을까마는,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발제를 듣고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나?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교리를 학술적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요, 명상 상담에 대한 발표 자리요 라고 말한다 라고 할 때도 사실은 그런 거야. 이 명상 상담이 불교 밖에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불교 안에서 사실은 불교 상담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관련된 어떤 사업이 정부가 뭐 기독교에도 배정을 하고 불교에도 배정을 하고 이래 해서 예산이 600억이나 배정된 이제 커다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정부 돈을 받아서 해야 하는 어떤 사업의 범주다 보니까 불교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말자. 이래서 불교 상담 아니고 명상 상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쓰기로 한다.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그것은 불교가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으로서 불교를 기반에 둔 명상 상담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불교학의 어떤 세미나 자리가 아니다라고 해도 일단은 명상 상담의 자리에서 그 근거가 되는 논리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교리적 입장을 우리가 짚어야 한다. 그 면에서 나는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아라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번뇌가 부서지는 데까지고 이런 표현을 하더란 말이야. 그럼 번뇌가 부서지는 데까지고라는 것은 번뇌가 부서지는 것에 다음 단계에 남아있는 것. 결국은 참나라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번뇌의 유무. 번뇌가 있다, 번뇌가 없다 라고 하면, 번뇌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번뇌가 있다라는 영역은 상카라들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영역을 유위라고 하고 이게 탐진치의 영역이야. 그런가 하면 번뇌가 없는 영역은 열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위이고 무탐, 무진, 무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는 것이 번뇌유, 번뇌무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자라고 본다면, 지금 명상 상담을 통해서도 어쨌든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결국은 그건 뭐야? 번뇌 있는 삶에서 번뇌 없는 삶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 번뇌의 부서짐. 그런데 이제 요렇게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아라한된 이 깨달음의 상태를 그건 번뇌까지만이고 라고 표현하는 것은 번뇌가 다 부서져 완성된 아라한의 이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 근데 이게 타당할 수 있나? 범마일려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뭐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번뇌가 부서졌다, 번뇌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열반이 되잖아. 이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을 성취했어요. 번뇌를 완전히 부숴서 열반이 실현됐어요. 그럼 그 열반 이후에 어떤 경지 있나? 경지를 벗어나, 영역을 벗어난 거죠. 없어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경? 몰라요. 무슨 경, 그죠? 갑자기 경이, 왜 두 군데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은 각각 자기의 영역, 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들은 다 의를 운나바 바람은 운나바 바람은 경에서 뭐라고 해? 안근 내지 신근은 제각각의 영역에서 작용을 하죠.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없어. 요것이 의를 의지하죠. 이때 의가 뭔가요? 요의죠. 이의 아니야. 요의야. 그리고 의는 사띠를 의지하죠. 사띠는 해탈을 의지하죠. 해탈은 열반을 의지하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고 할 때 범위를 벗어. 그렇죠. 범위를 벗어났다. 열반은 완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열반은 완결인 거예요.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다. 열반을 실현했다. 라는 것은 완결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번뇌가 부서지는 데까지고 따지자면 그 밑에 더 남아있는 게 있어. 부처님은 그걸로 완결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결국은 답은 하나지 뭐. 부처님이 완전히 보완하지 못한 게 있어. 아트만을 못 봤어. 범아일려 이런 거 못 봤어.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부처님이 정등각이 아니라는, 세상에 정등각이 설한 법과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법의 이 차이를 부처님이 얼마나 강조를 해. 그런데 정등각이 설한 법의 안에 있는 불교 신자가 결론적으로 부처님이 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정말 있어서 안 되지. 진짜 불교에서 알을 인정하는 거, 참나를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 참나로부터 놓는 요 부분을 보면서 아이고 절에서는 정말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정리, 요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아니다. 첫 번째 장면 맨 밑에서 내가 이제 그 얘기도 했네. 왜 이렇게 참나라는 개념을 자꾸 이제 주장해야 되느냐? 마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마음은 심도, 그러니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이래 하죠? 몸의 파트너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동질성 위에서 심과 식과 의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참나라고 하는 무언가 마음 이면에 있는 어떤 것, 이런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죠. 부처님은 분명히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에 대한 설명에서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가 그거 풀어냈잖아. 그걸 못 풀어내니까, 이 차별성을 보완하지 못하니까 무언가 이제 책에서도 계속 하여간 마음은 아래야식에서 올라오고 아래야식에서 이제 이렇게 아래야식을 근거로 오직 아래야식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담의 근본을 다 아래야식으로부터 출발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참나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아래야라는 거, 알라야라는 것을 식으로 자격을 주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 식에 대한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보완하는 우리 H2O의 비유, 이 부분, 이런 관점으로 경을 보고 삶을 볼 수 있어야 참나라고 하는 마음 이면에 작용하는 어떤 것, 여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요거 굉장히 어렵지만 중요한 거.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어려울 것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다
다들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왔잖아, 대부분. 대학 나온 사람 정도로 보면 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듣고자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건요, 마음의 측면에서 이런 동질성 위에 차별성으로 접근하지 않는 데서 이제 이런 참나라는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이런 부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보면 번뇌 유무의 경우 적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번뇌의 부서짐일 뿐이라고 말하여 그 이면에 참나의 문제를 남겨두는 발언을 발제자가 하셨어요. 그러나 번뇌의 부서짐, 즉 누진에 의해 실현되는 열반은 완결이다. 이 부분을 하여간 인정하지 않으면 누진통, 누진명에 의한 깨달음 자체가 불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법부님 요거 말했죠. 몸과 마음이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라고 말하지, 몸이 마음과 함께 세상을 만난다라고는 잘 안 하거든. 왜냐하면 어쨌든 마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심에서 100년 안팎 살다가 무너지는 몸과의 서로 조건성에 의해서 함께 하다가도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내 삶을 꿰뚫어가는 주체는 마음이야. 연기된 시기여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무아적인 마음이지.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내 삶을 관통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인식하는 일도 마음이 하잖아. 몸이 인식하는 거 아니고, 행위를 하는 것도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몸이 우선적으로 행위자가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을 몸보다 앞에 두는데, 여기서는 몸을 마음보다 앞에 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방법이 있어. 몸이 우선이다. 마음이라는 거 몸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몸이 먼저지 마음보다. 그런 이론을 뭐라고 불러? 유물론이라고 하잖아. 부처님 때도 아지타 깨삭감발리 같은 사람, 아지타 깨삭감발리 맞죠? 사람은 지수학풍 4대로 구성되었다. 부처님은 사람은 지수학풍 공식 6개로 구성되었다. 이런 차이를 보여주잖아. 그럴 때 아지타 깨삭감발리가 오직 지수학풍으로 구성되는 사람, 요게 뭐야? 유물론이잖아. 그도 마음이 없다 했나? 아니지. 마음이 당연히 있지. 그러나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 요소들의 작용, 물질의 작용에서 마음이 파생되어 생겨나가지고는 삶을 이끌지만, 그러나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근거를 상실하는 몸도 소멸하고 만다. 이래 되는 거잖아. 이게 유물론이잖아. 나는 이 순서를 보고 딱 눈에 들어온 게, 거기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 참나, 몸, 마음, 사회에서 몸이 마음에 앞서는 이유는 몸의 성품을 참나로 간주했기 때문일까? 그죠? 눈이 보는 것으로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참나다. 라고 했다면 몸 자체를 마음보다 앞세운 거는 마음 자체가 가지는 성품, 몸 자체가 가지는 성품이 그게 참나요?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는 건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몸의 성품을 참나로 간주했기 때문일까? 그러면 마음은 참나로부터 비롯되는 몸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야? 유물론이라고. 유물론은 또 필연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져가요? 단견을 가져오죠. 유물론이 유물론으로 삶을 보는 순간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단멸론자가 되는 거죠. 단견. 그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아니, 법부님도 아까 요게 왜 거꾸로 됐느냐? 라고 딱 발견을 했죠. 나도, 요거를 딱 보면서, 내가 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 삶을 설명해서 그런가? 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저분도 몸에 중심을 둔 삶의 이야기? 몸에서 마음이 파생된 것으로 보는가? 그래서 참나 다음에 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 그렇다면 저분도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유물론자, 단멸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모르겠어.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대화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순서를 적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세히 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는 명상상담의 주요 개념에서 1번 마음의 본성 참나에 이어가지고 마음 작동 5요인 분석이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작동 5요인, 그러니까 마음을 5단계로 보는 거야. 그러는데 첫 번째가 촉발 자극이라고 해서 자의라는 말을 쓰고, 두 번째가 감정이고, 세 번째가 생각이고, 네 번째가 갈망이고, 다섯 번째가 행동이야. 그러니까 촉발해서 자극이 있으면 그것의 감정과 생각과 갈망을 거쳐서 행동하게 되는, 그러면 요렇게 마음이 행위로 이어지는 말하자면 메커니즘이 있으니, 이 메커니즘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상담이 필요해서 왔잖아. 그러니 그 5단계별로 우리가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상 상담에 마음 작동 5요인 분석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의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의식은 순수한 의식이 아니라 내면에 잠재된 심층의 알라야식 제8식 씨앗을 포함한다. 이래 하면서 내적인 잠재된 씨앗이 격동해서 의식의 표층으로 드러남을 자의, 마음이 작동됨이라고 한다. 요 표현 어떻게 봐야 돼? 부부님. 자의 뭐야? 자의.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하는 그 작용. 근데 그 네이처가 웨이처를 인식하는 데에서 몸이라는 근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식, 요게 의잖아. 그죠? 그래서 요 의가 아니라 요 의다 하고 금방도 이제 말했죠. 이 의의 작용이 자의야. 의의 작용이 뭐냐 하면 의가 이렇게 식이어서 근을 매개로 웨이처 대상을 인식하는 거, 분별해 아는 거, 그게 자의야 그대로.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의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말 그냥 작식이라고 생각을 해라. 식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라. 다만 이 식이 안근 몸과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쉽고 그게 답이지 뭐. 네, 그러니까 작식이다. 다만 근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의라고 불린다.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쉽게, 앞으로 그렇게 쉽게 말을 합시다. 네, 좋아. 지금 법원님 말씀이, 네. 정확하게 지금 네. 식의 작용이야. 네. 다만 이 식이 네. 몸과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라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작의라고 하지, 사실은 식의 작용, 작식이야. 요 얘기잖아. 네. 좋아요. 그렇게 설명합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발제자가 자의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적인 잠재된 씨앗이 격동해서 의식의 표충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자의라고 한다.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 우리가 아는 이제 많은 이 인식의 자리를 설명하는 스님이든 교수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안이비설신의 뒤에서 작용하는, 아까도 내가 왔다 가고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잠재된 것으로의 아래야 식이 와가지고 탁 요거를 작으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엄청난 차이죠. 갑자기 떠오르는 견이 하나 있어요. 상이, 그러니까 자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신이거나 어떤 무언가가
인식 자아를 넣어주면은 상이 생기고. 아, 뭐. 내가 네 그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밑에서 자격을 해서 올라오면.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정견이 아니라 이제 사땡견해를 네, 네. 말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요 자리를 네. 바로 작의를 말하는 작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사실은 말 그대로 의가 무언지라는 내용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말 그대로 의의 작용, 식의 작용이라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무언가 이런 그 보는 자의 뒤에서 아래야식이 올라왔다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작동 5단계를 말하면서 첫 단계가 작의거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데 그 출발에서부터 근데 물론 이게 조심스러워. 유식적으로 불교에 접근하는, 유식적으로 삶을 보는 사람은 그게 당연할 거야. 근데 그 유식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를 때는 몰라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유식에 근거해서 삶을 설명할 건가? 부처님의 말씀대로 삶을 설명해야지. 이런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또 이래 보면 무언가 밑에서 이래하는 것보다 얼마나 사실 이 메커니즘 딱 이해하고 나면 헷갈릴 게 하나도 없고 얼마나 쉬워. 거기에 이 작의를 놓고 욕탐이 어떻게 쫓아오느냐에 따라서 열의작의 비열의작의 그 뭐 어려울 게 있어. 그죠? 메커니즘 딱 그림으로 사실은 12연기에 대한 완전한 해석 아니야 이게. 아무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이런 토대가 되는 알미 없이 말을 하려니까 학자들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토대 없이 말을 하려니까 자꾸만 상상이 더해져야 되고 학자들이 상상을 더해서 말해놓으면 그거를 아무개 교수님, 아무개 스님이 설명하셨으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상상 속에 묻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어쨌든 다 걷어내고 맨눈으로 경을 보자라는 것이 가지는 힘이죠. 자, 어쨌든 그래.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과 갈망과 행동이라는 이래 전체적으로 5단계로 말하는데 교재에서 보면 뒤에 뭐 마음의 세 쌍둥이인 감정, 생각, 갈망 뭐 이래 나오고 뒤에 가면 식사행위니까 맞아 요새 쌍둥이지. 그래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요거를 하여간 감정은 수고, 생각은 상이고, 갈망은 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게 촉구생수상사라는 촉구생수상사가 어디 나온다고? 니카야에 있나? 니카야에 없어. 아함에서 하는 말이야. 촉의 자라나 미수의 그렇죠. 그럼요. 촉과 수상사의 관계에서는 촉의 자라남 줄어듦이 수상사의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수상행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촉구생 수상사라는 개념은 아마도 아함에서 비롯되는데 그 아함이 산스크리트의 근본을 두잖아. 부처님이 산스크리트로 말하지 않았잖아. 빨리에서 아마도 그러겠지 뭐. 촉의 자라남 줄어듦에 의한 수상행의 자라남 줄어듦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타당하려면 그거를 산스크리트로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라난다라는 말을 하고 생겨난다라는 말을 사무다야 하고 우빠짜띠라는 말을 우빠짜띠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촉구생 이렇게 함께 생긴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그리고는 그렇게 아함이 합력되어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촉구생 수상사라고 알게 되지.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그래도 상을 인식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생각이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보통 상을 다 인식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온으로 접근을 했으면 아마 인식을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 상자가 이 상이 훈이 뭐냐 하면 이게 생각상자잖아. 생각상자야 이게. 싼냐인데. 이거를
그 번역을 하면서 네. 산야에 대한 번역으로 상을 썼지. 그러니까 상이 산야가 되어버렸고 이 산야를 인식이다 지각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번역해오는 오류가 있지. 네. 사실은 이 산야는 그런 인식도 지각도 생각도 아니고 경향이라고. 네. 그죠? 잠재성. 그 부분을 못 보낸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수를 감정이라고 말하고 네. 이 상을 써놓고는 이거를 아니 생각이라고. 어떤 생각상자. 의욕적으로 의욕으로 근데 그것도 아니야. 이 보면 되게 좀 애매한 게 뒤에 가가지고 갈망이라는 부분에서 행들이 나오고 행동이 또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시작하다가 맞추면 네. 되는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생각은 요걸 보면서 들은 게 우리가 오랜 세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에 집중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작의 여기서 말하는 작의하고 다르게 네. 요 작의 수, 상, 행 여기서 행은 어떤 행이에요? 신행, 구행, 의행 해서 행위 영역 사실은 신업, 구업, 의업 요 자리를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행이잖아. 그리고 그 행에 의해서는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무는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삶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고 내가 알기로 이 발제자께서 이 명상 상담 이 부분을 그날도 이제 20년 강의하신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20년 강의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론들을 만든 건데 이게 그냥 명상 상담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알려진 위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상담으로 이래 한다면 쉬울 텐데 문제는 사실 우리도 이런 해석을 하는데 말하자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당신께서 공부하면서 당신께서 연구하고 그려낸 그런 삶의 설명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야 그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처럼 삶에 대한 정확함, 삶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설명을 할 수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5단계로 삶을 설명하는데 이제 이렇게 경하고 견주어 보면 법은님 보기에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가 좀 긴데 요건 이제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상담 절차라고 해서 영상관법과 고진멸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서둘러야겠네. 오고 있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약속은 또 지켜야지. 그 고마우신 분한테 약속이라도 지켜드려야지. 자 여기서 보면 영상관법과 고진멸도를 중심으로 이랬는데 사성제거든? 법무님 사성제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지? 구성되지? 기본적으로 고와 고멸이 있어. 삼법인에서 고는 재행계고 해서 행들이야. 고멸은 열반이야. 그래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불교의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움의 영역인 행들 유위적인 중생으로의 삶을 살 것인가
고멸, 무위 열반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3법인으로 딱 제시를 해주잖아. 그리고는 거기에 그 조건관계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할 때 고집 노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고멸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할 때 그 방법과 실천으로 고멸도 사실은 요거는 빠티빠다 실천이죠. 이래 나와가지고 이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고멸도의 방법으로 고집을 해소하면 고멸이 실현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조건관계는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조건관계라고. 그러면 이 고는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이라는 사실을 딱 적용하는 거야. 어떻게 괴로울 것이고 어떻게 괴롭지 않을 것이냐 해서 고집과 고멸도 이렇게 나오는 요게 사성제죠. 지금 이제 이 발제자의 글을 보면 고를 경청과 공감의 단계 해서 내담자의 고통 경청하기, 집을 명료화 단계, 문제의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는 탐색의 단계, 멸을 마음 치유, 고통 소멸의 체험적 단계, 번뇌의 불꽃이 꺼지는 단계, 열반 무위, 치유 명상인 영상 관법 사용 이랬고, 도에서 실천의 단계, 구체적 접근 방법, 문제 해결,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세우는 단계 이래 했어요. 그래서 보면 고집멸의 단계는 마음 치유의 단계고, 도의 단계는 새롭게 살아가기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단계 이렇게 했거든. 어떤 부분에 좀 애매함이 있을까? 사성제는 오직 길과 실천은 고멸도성제 8정도인 거야. 8정도에 의해서 고집 가래를 부수고 고멸은 실현되는 거야. 그죠? 이게 고 1번, 고집 2번, 고멸 3번, 고멸도 4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고와 무멸 거기에서 고집과 고멸도 그 고멸을 실현하는 방법은 고멸도여서 이래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멸이라는 것을 마음 치유의 단계로 보고 있는 마음 치유의 과정으로 보는 거야. 치유된 상태로 드러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치유된 이후에 새롭게 살아가는 이쪽을 고멸도로 보는 거야. 요 표현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발제자의 입장에서는 뭐 불교의 사성제를 진리 그대로 말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사성제의 그 관점을 조금 응용해 가지고 상담에 적용할까 뭐 이런 의도시겠지.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을 내가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 다만 그냥 고집멸도 사성제라는 것을 그냥 진리 자체로 놓고 접근해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지적하고 가려고 이제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분 동안에 한 가지 합시다. 이러면 이제 발제문 2번이 끝난 거예요. 이제 발제문 3번과 4번이 남아 있는데 발제문 4번에서는 3번과 1번이 남아 있는 거지. 발제문 1번에서는 그 명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해서 명상이라는 이 한문 번역을, 명이라는 말이 어두울 명자에 눈목자가 붙어가지고 어두움에서 눈 뜨고 있는 거, 뭐 이런 상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윤희조 교수님이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아, 명상이란 말을 저렇게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과 상을 떼어가지고
명은 뭐 삼매고 사마타고 상은 지혜고 윗바사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약간의 지적할 부분은 있지만 뭐 훌륭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한 가지만 볼게요. 발제문 3번이야. 2페이지 밑에 명상상담에 대한 이해 전망 과제 해서 RHS 명상상담을 중심으로 했는데 RHS라는 말이 Recovering the Human Spirit, 인간 본연의 정신, 영성을 회복하는 역시 이제 영성 이래 되면 이제 참나 이런 개념하고 좀 연결이 되긴 하죠. 그런 이제 RHS 명상인데 요 이제 그 서광 스님이라고 또 이제 한국에서 이 명상 상담에서는 그 2번 발제자 인경 스님하고 그 서광 스님하고 두 분이 중심이 되신다 이렇게 봐야 할 거예요. 그런 분인데 이분은 또 독특하게 육도윤회 척도 검사라는 거를 해. 육도윤회. 그래가지고 읽어보자. 지옥도의 핵심 감정은 화, 공격성, 불안, 공포 이런 거고 이런 공격성이라는 게 아마 나의 악연, 아치의 4가지 번뇌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애와 연민심을 기르는 명상을 한다. 아귀도의 핵심 감정으로는 불만족이어서 탐심이 치성한 심리 상태인데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거는 책에 있어요. 요건 뭐 쓰기가 길어서 뺐고 축생도의 핵심 감정은 식욕과 성욕을 기반으로 하는 갈망, 탐심이 치성해서 자기 무지에 빠진 상태. 아수라도의 핵심 감정은 질투심, 편집증, 망상증 해서 이분법적 사고, 분별심이 치성한 심리 상태 이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도의 핵심 감정을 즐거움, 희열, 행복함, 무지가 작동하고 있는 심리 상태. 인간도의 핵심 감정을 자아 정체성의 혼란, 삼독심 가운데 참 나를 모르는 무지가 치성한 심리 상태.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그래. 이게 불교 교리를 강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떻게 불교 교리 위에서 상담을 하느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 Recovering the Human Spirit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뭐 그대로 이제 당신대로의 좀 창의적인 창작성을 가지고 뭐 이런 방법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있어. 물론 초기 불교에서는 그 아수라라는 개념은 뭐 하나의 갈래로 놓진 않고 오도윤회를 말하잖아. 그 오도윤회는 자 내가 핵심적으로 본 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육도윤회 척도 검사 여기에서는 각각의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천상의 6갈래를 놓고 여기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자면 탐진시 중에 탐이 강하면 지옥 가고 뭐 아닌가? 그러니까 지옥이 화, 공격성, 불안, 공포 해서 공격성 이래 돼 있네. 그리고 탐심이 치성하면 아귀도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마음의 오염원을 대개적으로 6갈래의 길에다가 배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성질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당신이 지옥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면 당신이 축생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척도를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담법을 이제 해준다는 거거든. 나는 물론 뭐 이거야. 그래서 금방 제가 말했지만 창의적으로 창작적인
창작적인 뭐 기법이니까 그걸 내가 문제 삼을 건 아니고, 다만 소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아수라 뺀 초기 불교 오도윤회잖아.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가 법은님, 지옥은 예를 들어 탐진, 진앙, 뭐 5가지 장애나 뭐 이런 오염원 중에 어떤 부분이 강하면 지옥 간다, 어떤 부분이 강하면 축생에 태어난다, 이런 게 있나? 10악업과 14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5가지 장애가 포괄되어 가지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의 강도가 세면 지옥 가는 거고, 탐진치가 포괄되어 가지고 악업이 강도가 세면 지옥 가는 거지. 그 강도가 탐진치가 됐든 5가지 장애가 됐든 어떤 것이든 이 마음의 오염원들이 포괄되어 가지고 지어지는 업의 포괄된 관점에서의 악업의 강도가 지옥으로, 축생으로, 악귀로 이끌고, 그 선업의 강도가 인간으로, 하늘로 이끄는 거죠. 부처님은 오도윤회를 이런 포괄적인 업의 선악에 의해서 그 태어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거 또 내가 뒤에 첨부해 놨거든. 우리 마찌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보면 사생과 오도 나오죠. 네. 거기에서 보면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어디 가는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 그런 측면으로 사실은 이 오도윤회든 육도윤회든을 이해해야 하는데, 요 3번 발제자 서광스님은 이제 이런 창의적으로, 창작적으로 이렇게 육도에 대한 포괄적 아니라 개개적으로 어떤 특징을 부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윤회하는 그 자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대승경전이 어떤지를 내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지옥이라는 건 좀 요런 데고 요런 식으로 배정을 했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없애나가는 명상 기법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윤희조 교수님 강의 발제한 거는 생략하고 두 분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렇게 그냥 마무리하죠. 마친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자, 어서 일어나 출발하시고.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